마을 라디오 이책 어때? 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 이책 어때의 김미화입니다. 본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이책 어때는 DJ 마음대로 책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29살에 무엇을 하셨나요? 아니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 29살에 첫 아이 육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당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산후 우울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때 읽게 되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하야마 아마리 작가의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하야마 아마리는 얼굴 없는 작가로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2010년 제1회 일본 감동 대상에서 무려 104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거머쥔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작품이며 아마리의 29 생일로부터 1년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29이다.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다. 나는 혼자다. 나는 취미도 특기도 없다. 나는 매일 벌벌 떨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할 만큼만 벌고 있다. 파견 사원으로 일하던 아마리는 혼자만의 우울한 29 생일을 맞습니다. 동네 편의점에 사온 한 조각의 딸기 케이크로 생일 파티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딸기를 먹기 위해 애쓰던 중 무너지고 맙니다. 깜깜한 터널과도 같은 인생에 절망하던 그녀는 자살을 결심하지만 죽을 용기마저도 내지 못합니다. 살아갈 용기도 죽을 용기도 없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며 TV 화면에 무심코 시선을 던진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에 전율을 느낍니다. 그곳은 바로 라스베이거스. 난생 처음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간절함과 가슴 떨리는 설렘을 느낀 그녀는 스스로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합니다. 29의 마지막 날인 30번째 생일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최고로 멋진 순간을 맛본 뒤에 죽기로 말이죠. 목표가 생기자 계획이 만들어지고 계획을 현실화시키려다 보니 전에 없던 용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최초로 몸을 움직였다. 발가락부터 조금씩 움직여 본 것이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다시 불을 켜고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뒤 인생의 정점까지 가는 동안 나의 신조처럼 지키고 싶은 한마디를 적었다. 기적을 바란다면 발가락부터 움직여보자. 돈을 벌기 위해 지난 12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긴자의 호스티스, 주말에는 누드 모델, 그 틈틈이 영어 공부와 블랙잭 훈련.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평균 4시간의 수면으로 죽을 힘을 다해 질주합니다. 라스베이거스행을 정하고부터 지금까지 1분 1초도 헛되이 보낸 적은 없었고 뒤를 돌아볼 여유도 고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쁘기만 한 생활이었다면 일찌감치 나가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겐 너무도 선명하고 절대적인 목표가 있었다. 그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면 할수록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힘이 솟았다. 더 좋은 것은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고독이니 뭐니 하는 나약한 감상에 빠져들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나는 일 외에도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 사이 몸무게는 20kg이나 빠져 있었고 10년 동안 나가지 않았던 동창회에서 외톨이였던 그녀에게도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30번째 생일을 일주일 앞둔 7월의 어느 날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빈털터리가 될까요? 아님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금을 손에 쥐게 될까요? 카지노에 가지고 갔던 총 액수는 1만 달러. 30번째 생일을 맞는 그날 그녀의 지갑엔 1만 5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가 딴 돈은 달랑 5달러.
고작 햄버거 하나 정도의 가치일 뿐이지만 그녀는 그 $5를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나는 지금 통에 든 알약을 모조리 입안으로 털어넣어야 한다. 그럴 각오로 오늘 이 순간까지 내쳐 달려온 것이다. 기꺼이 죽겠다라는 각오가 없었으면 나는 지난 1년 중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완수했고 목표했던 결승선까지 완주한 지금 나에겐 최후의 선택만이 남았다. 가지고 왔던 수면제를 모두 변기에 쏟아붓고 그녀는 인생의 연장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30살 첫날 그녀가 받은 선물은 생명이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고 31살이 된 그녀는 파이낸셜 플래너 자격을 취득했고 누구나 알만한 글로벌 회사에서 정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라스베이거스에서의 6일을 떠올린다. 기나긴 인생에서 6일이란 시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 시간 동안 방바닥에 드러누워 만화책을 볼 수도 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릴 수 있으며 우리에 갇힌 징슴처럼 자포자기하며 지낼 수 있다. 남은 인생마저 계속 그럴 거라면 그냥 죽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라스베거스에서 아낌없이 불태우고 죽으리라는 주문을 걸었고 매일매일 디데이를 향해 카운트다운을 가동했다. 그리고 그 마법은 통했다. 나는 단 6일을 위해 1년을 살았고 삶을 끝내기 위해 6일을 불태웠다.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내일이란 말을 쓰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나의 인생은 천금 같은 오늘의 연속일 테니까. 아마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하야마 아마리의 29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입니다. 당시엔 이 책을 읽고 그녀의 인생에 비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살아보자고 결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과연 나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아마리처럼 정말 후회 없이 죽을 각오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항상 조금 해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흐지부지 끝내기 일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작은 바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아마리에게 말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부딪혀봐. 무서워서 안 해본 일이라서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일일수록 내가 찾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라는 말은 10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의 마법은 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맞이하게 될 수많은 오늘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같길 바라면서 지네마을 라디오 이 책 어때의 김미화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